현몽 쌍용기 뭐 제목 보시면 알겠지만 현몽 꿈에 나타난 쌍용 두 명의 용이라는 뜻이고 인물 관계도 딱 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인물 관계도 어디다 그려라. 적는다. 조금 인물이 진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적어보자. 조숙이 있습니다. 조숙이라는 사람 있고, 이게 이제 벼슬이 상서입니다. 상서. 그래서 조상국, 조상국. 조숙과 위 부인 사이에서 두 명의 자식이 태어나는데, 한 명이 용홍이고, 한 명이 용창입니다. 뭐야? 용홍, 용창 뭔데? 왜죠? 아니, 이거 조씨잖아. 조용홍, 조용창. 용 몇 마리야? 두 마리. 제목. 쌍용. 오케이? 쌍용. 그 다음에 이 용홍이랑 결혼을 약속한 사이가 정채임입니다. 정채임이 있고, 정채임의 아버지가 정참정입니다. 이렇게 띄어쓰기 하는 건 벼슬입니다. 참정이고, 그 다음 정채임 엄마가 있습니다. 이거 정참정의 처라고 할게요. 처. 네. 정채임 입장에서 엄마죠. 그 다음 엄마의 아버지 석공이 있습니다. 약간 엄마의 아버지 석공은 뭐야? 정채임 입장에서는 할아버지. 무슨 할아버지야? 외할아버지입니다. 외할아버지 석공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여자 형제가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평장 부인입니다. 이평장 부인입니다. 자, 아버지의 여자 형제 이평장 부인이고, 그럼 정채임 입장에서는 뭐야? 정채임 입장에서는 고모입니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정채임 엄마가 죽어요. 정채임 엄마 컷. 오케이? 죽고, 그 다음에 정참정이가 이제 새로운 엄마 박씨를 후처로 맞이합니다. 박씨를 후처로 맞이합니다. 그래서 박씨가 이제 후처가 됩니다. 아버지의 후처가 되고, 그러면 정채임 입장에선 박씨가 누구예요? 계모죠, 계모. 이렇게는 계모가 됩니다. 그 다음 박씨의 사촌이 있는데, 박씨의 사촌이 있는데, 걔가 이제 박수관입니다. 박수관이라는 사촌이 한 명 있습니다. 얘가 이제 사촌입니다. 이렇게는 사촌입니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정채임에게는 시녀가 2명 있습니다. 시녀가 2명. 시녀 2명. 춘행과 정만. 이거 학교에서 나갔습니까, 이거? 네. 자, 요렇게 관계도 그려집니까? 좀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조금 한번, 제가 봤을 때 반시전이 6모 때 나올 거야. 반시전이 6모 때 나올 거고, 그래서 아마 반시전 지워줄 겁니다. 지워줄 거고, 얘도 출제 확률이 높으니까 좀 방심하지 마시고, 자, 여기까지 됐습니까? 그래서 줄거리 대충 여기 수특에 있는 파트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정채임이랑 조용홍이 서로 정혼한 사이야. 정혼한 사이인데, 결혼하기로 정해져 있는 사이인데, 지금 이제 엄마가 죽었잖아, 엄마가 죽었고, 여기 새엄마 계모가 있죠? 계모랑 정채임이랑 유전적 근연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유전자 없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 네, 싫어하죠. 네? 자기랑 이어진 이제 자식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 결혼을 파기하고 정채임을 자기 사촌이랑 이렇게 사촌의 후처로 이렇게 삼으려고 해요. 근데 이미 본인은 조용홍이랑 결혼이 약속돼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네, 여기 세 명이서 남장하고 도망치다가 물에 빠집니다. 물에 빠진 걸 여기 조씨 형제가 구해주는 장면이 여기 수특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자, 재미없어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조공자와 정조저의 만남과 결함 과정에서 위기 극복이고, 자, 지금 빡 집중해서 이거 얘 아니면 반시전이다. 육모 때. 그 고등 좀 해라, 알겠지? 조나라의 삼국은 국무총리입니다. 국무총리. 되게 높은 벼슬이라 보시면 됩니다. 조숙과 부인 위씨는 신이한 꿈을 꾸고 두 아들 누구야? 조용홍과 조용창이야. 두 아들은 금가락지와 은가락지 인연을 각각 만나 혼인하고. 그러니까 이제 조용홍의 금가락지 인연은 누구예요? 정채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둘째도 용이잖아. 얘도 인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소설은 되게 방대합니다. 얘도 은가락지 인연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연계돼서 나오면 완전 다른 파트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올해 예상하기로는 크게 다른 파트가 나올 거라 생각하진 않거든요. 올해는. 네, 그래서 이 파트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과거에 급제한다. 황제는 조용홍을 금성공주 동그라미 쳐봐. 이미 조용홍에게는 정체미 있는데 금성공주와 결혼시켜 부마로 삼습니다. 금성공주와 박수관 동그라미. 박수관 여기 칠판에 보여 안 보여? 계속 이제 악역으로 등장하는 친구입니다. 박수관은 악독한 인물로 조씨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조용원과 조용창은 거란의 침입, 반란, 무반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자기 집안의 분란 해결하고 조씨 형제가 큰 공을 세우며 대내외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조씨 가문은 화목함과 평온함을 되찾는다. 자, 읽어보자. 다시 한번. 송나라의 삼국 조숙과 조기씨는 신이한 꿈을 꾸고 두 아들 용호가 용창, 대원수의 기질을 가진 용호가 승상의 기품을 가진 용창이 각각 금가락지, 은가락지 인연과 이어질 것이란 예언을 듣는 조공은 아들 용홍을 금가락지 인연인 정채임과 정호시킨다. 채임에 붙인 정참정이 계모에다 적어봐. 계모 누구야? 박씨. 적으면서 다 집중해서 봐. 박씨의 모함만 믿고 채임을 다른 곳으로 시집 보내려 하자. 예,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 혼사장이죠. 채임은 신녀들과 함께 남복을 하고, 남자 모티프. 자, 신녀 누구였어요? 춘행 병란가 맞지? 도망치다가 나쁜 이들에게 쫓겨 강물에 몸을 던집니다. 근데 그 근처를 지나가던 용훈과 용창이 우연히 이들을 구합니다. 야, 하필 자기를 구한 사람이 자기랑 뭐였던 정혼자야, 약혼자야. 되게 이제 무슨 적이에요? 우연성. 오케이? 우연성. 오케이? 자, 읽어보자. 용원과 영창은 물에 빠져 죽으려 하던 두 명의 소동을, 지금 이제 소동한 남자입니다. 남자인 줄 알고 있습니다. 불러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하고 물었다. 우리는 서울로 가는 길인데 너희 등 노비, 춘행과 병란, 주인 누구야? 정체인 맞지? 세 명이 물에 빠져 죽으려 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의 마음이 슬프고 매우 놀라서 구하였다. 너희와 주인을 보니 몸 위에 두건과 의복이 있으나 결코 남자가 아니다. 끔찍합니다. 무슨 까닭으로 돌아다니느냐. 실상 속이지 마라. 우리는 너희들의 해를 주지 않을 것이다. 춘행과 병란이 생각지도 못했는데 죽은 몸을 물에서 건져내어 살려주고 근본을 묻는 것을 들으니 매우 의심스럽고 괴이하다고 생각하며 다시 눈을 들어 동자를 봅니다. 근데 풍채가 시원하고 깨끗한 골격이 비상하고 아름다운 얼굴과 별 같은 눈과 누에가 누워있는 듯한 두 눈 속으로 인간 세상에 뛰어났다. 졸라 잘생겼다는 거야. 반학의 고운가. 반학은 뭐 잘생기기로 유명한 인물, 뭐 탈세죠. 고운과 위계의 미려함, 다 잘생긴 인물들입니다. 비우는 듯 하였다. 춘행과 병란은 크게 마음속 깊이 존경하고 외모지상주의. 그러니까 좀 처음에 의심스러워하다가 얼굴 보니까 어때? 졸라 잘생겼어. 그럼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죠. 네? 외모지상주의. 복종하고 두공자의 선한. 야, 잘생겼으면 뭐예요? 착하잖아요. 네. 안 착해도 착해야죠. 네. 선함을 칭찬하였다.
병란 등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다. 죽은 몸을 건져내서 살려주고 근본을 모르며 저 상공이 남녀를 자세히 구별할 줄 알고 하물며 우리 노비와 주인을 살려내어 다시 살려주는 은혜가 매우 크다. 두 공자 여신 덕이 눈빛을 하나에 의연히 성인군자구나. 잘생겨서 결단코 우리에게 해를 줄 사람의 우리 소저의 슬픈 한을 바른 대로 구하여 처리하는 보아야겠구나. 이에 눈물을 떨어뜨리며 공경하며 받들어 사리한 말했다. 천한 사람, 천인, 춘행과 병란이죠. 민가의 시비고 남자는 아닙니다. 우리 소저, 정체인, 태평성대에서 애경, 애군이 남달리 심하여 남자의 옷을 입고 유리하여서 타인을 대하여 근본을 자세하게 아뢰지 못하옵니다. 강도의 흉악한 자치가 목전에 급하여 천과 같은 몸을 강물에 던져 속절없이 노비와 주인이 물고기의 배를 채울 뻔했는데 상공, 용시 형제들이죠. 자비하고 어진 마음 만나게 되었고 상공에 살려주신 은혜는 태산 같습니다. 감히 묻사온데 상공의 존귀한 성과 커다란 이름을 알고 난 후에 저희들의 지극한 원통함을 다 고하고자 합니다 해서 이름 뭔지 물어봐요. 네. 원컨대 기대계 10이 노비의 학렬에 들어가 은혜를 만분의 1이나 갖고자 한다. 두 공자는 두 사람, 춘행과 병란의 언사가 민첩하고 재능이 세상이 뒤덮을 충의를 지닌 시비를 보고 민가의 시비가 식견이 원대함을 계속해서 칭찬을 말했다. 너희들이 주인을 위하는 충성스러운 마음은 가히 기특하다. 우리는 조상국 자제로, 야, 아버지가 뭐야? 상국입니다. 맞지? 국무총리입니다. 조상국의 자제로 선령, 조상의 무덤에 절사,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는 길이다. 너희들이 서울 사람이면 조상국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빠 조랄이 유명하다. 알 거야. 에? 병란 등이 다 듣고 난 후에 들으니까 이거 자기 주인이랑 뭐한 사람이야. 네, 약혼한 사람이야. 너무 맞죠? 우연적으로. 예. 다 듣고 나면 이 사람이 자기 소저가 정혼하고 빙패가 예물입니다. 이렇게 약혼식 할 때 예물 주고받잖아요. 예물을 받은 조공자 형제라는 사실이 유행스러웠으며 기특하고 다행스러 생각하였으나 소재의 뜻을 몰라 아래였다까지 끊어봐. 하면 지금 이 상황은 계속해서 나오지만 하면 얘들은 나중에 얘들은 얘들의 정체를 알아요, 몰라요? 알지, 이제 알게 됐지. 근데 반대로 얘 두 명은 정체임이 자기랑 정혼자랑 거 알아, 몰라, 아직?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거 수특에 보면 정보 차이 가지고 막 묻는 거 아시죠? 네, 풀어봐라. 그 다음 전인이 무식하여 주인 정체임의 휘자는 이제 의사입니다. 정체임의 의사를 자세히 알지 못하니 소적게 물어서 자세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소저의 의사를 물어보겠다. 그러네 선창에 들어가 소적게 공자가 문답한 일을 일일이 구하였다. 소저가 매우 놀라운 말이었다. 내가 외가로 가지 않고, 자, 외감이 줄거봐. 외가로 가지 않고 구차하게 길가에서 분주하게 다닌 것은 조숙모 동그라봐. 조숙모에게 부끄럽고 아버지의 허물을 아버지 동그라봐 드러내고 싶지 않아졌다. 끊어봐. 자, 봐봐. 지금 누가 졸라리 괴롭혀요. 박씨가 여기 괴롭히잖아. 그래서 그냥 여기 집안을 떠나서 야, 원래는 어디로 갔어야 되는데 외가로 가려고 했어. 맞니? 외가로 가려고 했어. 그 외가에 누구 있어?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계십니다. 근데 이제 외할아버지로 갈지 않으려고 했어요.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집안, 지금, 누가 제일 병신 새끼야? 지금 계모한테 계속 속는 사람 누구야? 정참정이 지금 계모한테 속고 있잖아. 에? 이제 우리 아빠가 여기 계모한테 속는 병신 새끼인 거 이렇게 외할아버지한테 예? 말하는 게 좀 어때요? 부끄럽다고. 알겠어? 예? 그래서 이제 외가로 안 가고 어디로 가고 있었을까요? 외고 학교에서 했다며. 어디로 가는 길이었을까요? 네, 고모한테. 여기 이제 원래 이평장 부인한테 가던 길이었다 이런 거야. 이해되십니까? 예. 대충 이 정도. 뜻밖의 저 공자들을 만나니
내가 차마 사실을 말하여 부끄러움을 더하겠는가? 그러니까 사실을 말하겠다는 거야, 안 말하겠다는 거야? 안 말해. 이 집안에, 뭐, 이렇게 집안 이야기 하면 좀 부끄럽잖아요, 맞지? 이? 은인의 덕이 상가 바다 같으니 차나 근본을 알게 되어 저 집에서 우리 집의 허물을 알게 되면 매우 부끄럽게 될 것이다. 모름지기 너는 다만 대답하기를 내가 타양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서울의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고 말하여라. 조공자가 이미 우리가 여자인 줄 알았으니 남녀는 구별이 있는 것이다. 생명을 구해준 은혜 몸소 살해하지 못하면 아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 가고 니네들이 가서 우리는 그냥 서울 가던 사람이 이렇게 말하라는 거야. 하면 이 본인들의 정체를 밝히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밝히지 말라. 오케이? 우리가 이제 둘이 정혼한 사이다 밝히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병랑과 춘행이 굳이 근본을 잃지 말라는 소주의 말을 듣고 나와서 상의하 말았다. 자, 이제 하늘이 도와주셔서 조공자를 만났으나 어찌 차마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면 우리 주인과 노비는 어디에 의지하며 소저의 백년가약을 어느 날 이루겠는가? 우리들이 가만히 사실을 아뢰어 조공자, 조용홍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아야겠구나. 어머는 이제 얘의 지시사항을 따라요, 안 따라요? 안 따릅니다. 야, 정체를 말하라 해서 말하지 말라 했어. 말하지 말라 했는데 사실대로 말하겠다 이럽니다. 난 이에 조공자의 안전을 나가 말했다. 우리 소적께서는 타양에서 떠돌아다니시다 친척을 찾으러 왔다가 도적을 만나 물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은인께서 생명을 구해준 은혜를 입어 남은 목숨을 회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소적께서 은혜는 태산 같사오나 몸소 살이치 못하면 아래를 하셨습니다. 조공자들이 크게 아쉬워하고 섭섭해하며 어떻게 이를 처리할까 마음속 깊이 생각을 주저하고 있었는데 두 명의 시비가 다시 머리를 조아려 말하였다. 소적께서 차마 상공께 근본을 바로 구하지 못하여 이해하였습니다만 저희들이야 상공을 만난 사실을 사실대로 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또 대공자는 저희들의 주군이시고 은인이시니 어찌 숨기는 죄를 더하며 주인 정체임의 평생을 매몰되게 하겠습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실대로 이야기한다는 거야. 저희의 주인은 정참정의 딸로 외가에서 조공자와 정혼하였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이 타이밍에 이제 정체를 어떻게 해요? 밝혀요. 우리는 너네랑 혼인한 이 정체입니다. 정혼한 정체입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하면 이제는 얘들도 알고 서로 알게 됩니다. 서로가 맞죠? 알게 됩니다. 자, 근데 그러나 소저가 본댁으로 돌아오신 후에 간에 어질지 못한 사람 누구야? 박씨. 있어서 수많은 방법으로 정참정을 보채고 소저를 재해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마침내 소저를 정참정의 부인이 사촌이 아까 박수관 있죠? 박수관. 네? 박수관의 후처로 위협하고 명령하여 시집 보내려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 처음에는 어디로 가려고 했어? 다시 한번 또 이야기하자. 어디로 가려고 했어? 외가로 가려고 했는데 그 외가의 그 외할아버지 누구야? 석공 어르신께서 성품이 엄숙하셔서 반드시 정궁이 정참정이야. 야, 자기 손녀 막 이렇게 핍박하는 거 들으면은 이제 여기 그 석공 아저씨가 석공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요? 정참정 뚝배기 깨버릴 거 아니야. 아, 그래, 안 그래요? 아, 맞잖아. 자기 손녀 막 이렇게 하는 거 들으면은, 맞죠? 맞죠? 이렇게 시집 보낸, 자기 딸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뚝배기 깨러 갈 거 아니야. 그럴까봐, 너무 큰일이 생길까봐, 일의 형세가 매우 난처하여 소저께서는 남장을 받고 있고, 소저에, 야, 누구 찾아갔다고? 고모가 강가에, 자, 어떤 사람이야? 이평장 부인이야. 하면 고모성 뭐야? 고모성 뭐야? 정씨죠? 아니, 정참정의 여자 형이니까 정씨겠지. 근데 왜 이평장 부인이야? 그 남편이 이신 거야. 이평장의 집안에 시집간 고모 정씨인 거야. 알겠냐고. 좀 똑바로 해라. 사자가 의지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데 이평장 부인이 어디 갔다고?
야, 집중해. 이평장부 어디 갔어? 이사 갔어. 어디냐? 이 느낌 아십니까? 예. 그 다음. 가끔씩 그런 친구들 있다고. 군 입대했는데 막 휴가 나왔는데 집 이사 가 있고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이사를 가신 지 수일이 지났고, 가신 곳을 모르기 때문에 강변을 방어하다가 따르는 도적을 만나서 소적해서 억울하고 원통하게도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졸라 다 이야기한 거죠. 상국에서 저희의 목숨을 살려주신 은혜를 만나 주인과 노비 세상에 살아나니 이 은덕은 궁골 대신 다 갚지 못할 것입니다. 두공자가 이 말을 들으니 참혹하면 말할 것도 없고 정소주의 굳은 절개와 아름다운 행동, 그러니까 결국 정원의 약속을 뭐 하기 위해서야, 지키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겪었잖아. 깊이 사람을 감동시킬 만하였다. 또한 계무박씨, 박씨. 자, 자애롭지 못해 이 변을 일으킴을 짐작하고 사람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치근하였다. 정소조의 절행이 빼어나 자기를 위하여 온갖 고생이 이 지경에 미쳤음에 감복하고 하물며 평생의 아름다운 배필과 하늘이 정한 연분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알았다. 용홍자의 두뇌는 가을물처럼 고운 광채가 어렸다. 용홍이 말하였다. 소조의 수많은 고초와 슬프나니 이 조생을 위함이니 어찌 감사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 일을 처리할 사이에 소조를 보아라. 이에 둘째 공자 조용창과 의논하고 본부, 자기 집안에 있는 강정. 자, 강정이라는 자기 집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강정이란 지명이야, 지명. 여기서 멀지 않은 까닭에 한 대의 교자는 가마입니다, 가마. 세내어 소저를 태우고 강정에 이르렀다. 여러 명의 노복이 정소저를 지켰으며 안채에서는 2명의 시비가 지키고 가늘고 길게 누에 고치를 쳐서 기스하며 정소지를 올렸다. 두공자는, 자, 여기 중요합니다. 밑줄 꺼봐. 두공자는 정소저의 근본을 모르는 체하고, 자, 여기서 또 무슨 차이가 생겨요? 정보 차이 생겨요. 자, 잘 봐. 야, 일단 서로는 서로가 누군지 이제 알았지. 알았는데 이제 여기 정체임은 이 2명이서 자기의 정체를 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황이야. 지금 얘네들이 정체를 안 밝힌 거야. 그래서 아직 자기 정체를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해되세요? 자, 그래서 강정에 잠깐 몸을 숨길 것을 청하였다. 소저는 이 지경에 이르러 몸을 숨길 곳을 얻지 못하고 있다가 병난 등이 자기 근본을 밝히고 믿음직스럽고 조심스럽게 자신을 보함을 모르고 있었다. 소저는 두공자가 종래 살도리를 이끌어주는 것에 감사하고 서러움을 참고 부끄러움을 견디며 강정에 이르렀다. 두공자가 종에게 명령하여 깊고 안정한 처소를 치우고 정리하여 소저를 편안하게 안정시키고 아침 저녁 음식 잘 올렸고 또한 푸진 병풍 장막 정결히 하여 정소 머무르게 하고 집 안팎의 비복에게 엄하게 당부하여 이곳에 소저가 있다는 것을 누설치 말라고 해라. 춘행에 당부하여 자신의 처치를 기다리라고 또 소저에게 말을 붙였다. 소생이 비록 소저의 사정을 알지 못하지만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소저의 재앙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너 되게 큰 재앙을 만났어. 마침 제게 누추한 집이 있고 종이 안팎으로 많으니 안심하고 화를 피할 곳입니다. 가볍게 몸을 물에 던지지 마십시오. 저희 아버지 누구야? 조상국이죠. 네, 상국이가 평생 적선이 착한 일이에요. 착한 일을 일삼으시니 돌아가 아래어 혹시라도 소적게 유익함이 있을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좀 착한 일 많이 하니까 너네 많이 도와줄 것 같아. 말을 마치고 형제가 말머리를 나란히 하여 도성으로 향하면서 다시 소저 부위를 청하지 아니하고 표현이 떠났다. 병난 등은 탐복하고 기뻐하였으나 소저는 자기 형세가 이 지경까지 미쳐서 외간남자, 밑줄 꺼봐. 외간남자, 여기 무슨 형제야? 조공자 형제들이죠. 상대하고 그들의 손에 의해 물에 건져서 살게 된 것을 생각하니 심신이 놀라 달아날 것 같았어요. 처음에 어떤 남자가 뭐 해줬어? 구해주는데 좀 이게 그거 알잖아. 아직 결혼한 사이도 안 돼. 남녀 칠세 부동성이니까 남자가 구해줬으니까 좀 그렇잖아. 근데 유행이도 그 남자가 누구였어? 조공자였지. 그래서 몸을 절간에 의탁하고 평생을 마치며 조공자. 너무 고맙잖아. 오래 구해줘서.
근데 어디 가서 절 가가지고 이제 그 절에 살면서 그냥 은혜나 감사하면서 평생을 마치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른과 옷 같은 깨끗한 마음에 이렇듯이 자신의 음수가 두루 귀하고 개념을 슬퍼하면 이 또한 운명이라고 생각하였다. 소저는 깊이 집안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에 음식 걱정이 없고 욕됨이 없었다. 두 명의 시비와 더불어 조생의 의기를 감탄했으나 두공자가 자기 근본을 들은 줄은 조금도 알지 못했다. 정보 차이. 자, 맨 밑에 포인트 1번은 니네가 하세요. 포인트 2번 봐봐. 자, 거기다 밑줄 봐봐. 정보의 격차. 자, 집중하세요. 이제 끝났다. 정소저는 자신을 구한 사람이 자신의 정혼자인 조공자임을 알죠? 자, 초반에 정소저는 조공자임을 알죠? 근데 조공자가 자신의 정체를 알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누가 얘기했어? 춘행병란이가 가서 말했잖아. 이미 밝히지 말라 했는데. 에이? 12춘행병란은 조공자에게 사연을 밝혔으면서 지금 숨기고 있습니다. 나 이것도 봐봐. 정소저는 좀 너무 부끄럽잖아. 그리고 자기를 구해준 사람이 처음에는 외간 남자라 생각했는데 조공자가 구해준 게 되게 다행이지만 그래도 이제 뭔가 은혜는 있지만 뭔가 자기 집안 사정도 안 좋고 이러니까 나 어디로 들어가겠다. 절에 가세요. 절에. 네?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평생 혼자 사세요. 네? 그래서 절에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마치 마음 먹고 있는데 두공자 시기는 모르고 있습니다.